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용입니다. 여러분, 국방부가 뭐하는 데죠? 대한민국의 국방을 책임지는 곳입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내에서 북한과 통해가지고 북한과의 교섭을 담당하는 부처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게 말이 되는 국방부입니까? 통일부에서 하거나 국정원에서 하면 될 일이고 국방부만큼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보장해야 되는 것이 국가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5년간의 국방부를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국방부 내에 있던 마치 간첩 같은 부서를 드디어 없앤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정말 이거는 통쾌한 일입니다. 이거 진작에 했어야 되는 일입니다. 전 정권에서 없었던 이상한 부처가 생기더니 GP를 파괴해버리고 우리가 상상하는 희한한 일들이 다 일어났죠. 이참에 문재인이 김정은한테 준 USB의 정체도 밝혀야 합니다. 오늘 국방부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위기 관리 기조를 강화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하면서 국방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 군사 합의 등의 대북 정책을 주도했던 대북 정책관 국장급, 이 국장급이라는 이야기는 그 밑에 산하에 국장 밑에 과장들 있고 뭐 직원 있고 잔뜩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방부 안에서 대북 정책을 주도했던 대북 정책관을 폐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북 정책관이라는 것은 국방부에 있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차라리 통일부에 있다면은 그나마 그러려니 하겠는데 국방부 안에서 북한과 내통을 한다. 이건 적과 내통을 하는 국방부라는 이야기인데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감히 그런 짓을 한다는 겁니까? 그것도 공식적으로 직함을 만들어서 대통령이 그 자리를 보존해 주었으니까 국방부가 북한을 제대로 대비할 리가 있었겠습니까? 대북 정책관을 폐지하는 대신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기관리 대응에 초점을 맞춘 방위 정책관을 신설하겠다고 추진 방향을 밝혔는데 이 대북 정책관 대신에 방위 정책관 여러분 이름 하나 달라진다고 그게 뭐 크게 달라지겠느냐? 아닙니다. 그 밑에 부처가 싹 이동을 해버립니다. 그 밑에 거기 일하던 사람을 당장 자를 수는 없을 테니까 물론 북한과의 연계가 밝혀지면 당장 처벌을 해야 되는 거지만 증거가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다른 데로 일단 보내놔야 되죠. 국방부 관계자는 조직 개편을 준비 중인 것이 맞다면서 다만 현재는 국방부 내에서 검토 중인 사안으로 앞으로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법제처와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이라는 것은 법 아래에 있는 개념이죠. 이것은 대통령이 가기를 열어서 거기서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법제처에서 시행령을 만드는 것을 국방부와 협의해가지고 이런 조직을 싸그리 없애버리겠다. 어떻게 없애느냐? 이게 처음 생긴 거는 2017년 말에 문재인 정부 하에서 생겼죠. 그 산하에 북한 정책과 북핵 대응 정책과 미사일 우주 정책과 군비 통제 정책과 군비 통제를 왜 국방부에서 한답니까? 진짜. 어쨌든 남북 군사회담을 비롯한 대북 정책의 컨트롤 타워를 국방부에서 맡았는데 대표적으로 뒤에 있는 이 그림, 이 사진 보면 뭔지 아시겠죠? 국방부 송영부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 군사 분야 합의문 교환을 지켜보면서 박수를 치고 있다. 이렇게 사진이 나와 있죠. 어쨌든 문재인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긴밀히 협력하는 국방부 내 핵심 부서로 이 부서가 자리를 잡았었는데 익명을 요구한 군 고위 관계자는 장관이 보고를 제대로 받지 못한 사안에 대해서 국가안보실은 청와대에 있거든요.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직접 대북 정책을 논의해야 할 정도로 위세가 대단하다. 국방부 장관 빠지라. 우리는 저 종북 주사파들하고 직접 대화해가지고 일한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장관을 거쳐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설사 장관을 안 거친다 하더라도 사전 보고하고 장관이 내락을 한 상태에서 그래 그 가서 의논해봐라 이렇게 하는 경우는 몰라도 장관 빼버리고 직접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소통을 해가지고 일처리를 할 정도로 위세가 대단했다면 국방부 장관도 사실은 허수아비나 마찬가지였다는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청와대가 원하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국방부 자체가 알아서 나서서 무리수를 떨 수밖에 없고 무리하게 업무를 추진한 면이 없지 않다고 익명을 요구한 군 고위 관계자가 밝힌 겁니다. 자, 청와대 하면 문재인이죠. 문재인 하면 주사파고, 주사파가 뭡니까? 주체사상파죠. 주체사상파, 특히 림종석 동무를 비롯해서 쫙 전부 주사파가 퍼져 있잖아요. 그 사람들 대학교 다닐 때는 위수김동 하던 그런 친구들 아닙니까? 위수김동이 뭡니까?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여기 위대한 수령은 김일성을 얘기합니다. 김일성의 사상을 따르는 그 주체사상파가 청와대를 장악하고 나서 제일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국방부가 말 안 들을까봐 아예 그 안에 이런 조직을, 간첩 같은 조직을 심어 놓은 거죠. 특히 문재인 정부가 2018년 세 차례에 걸쳐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성과물로 지켜 세웠던 4.27 판문선언과 9.19 남북 군사합의 과정에서 군 내에 불만이 상당했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 군인 같으면 이게 국방부에서 할 일이냐 하겠죠. 특히 야전지휘관을 지낸 한 인사는 남북 군사 합의에 따라 철거된 GP를 그냥 폭파시켜버렸죠. 이 폭파하는 장면은 그 당시 우리 많은 동지들한테 울분을 느끼게 만든 그 사진이죠. 이 사진 이거 진짜 보고 열 많이 받았잖아요. 저도 열 많이 받아 했고, 이 사진이 언제냐면은 9.19 남북 군사 합의에 따라서 중부전선 강원도 철원 지역의 한 GP가 북한 감시 초소입니다. GP를 2018년 11월 15일 철거를 하는데 폭발을 시켜가지고 철거를 합니다. 야, 이거는 대한민국 국방력을 폭파시켜버리는 거죠. 이건 절대로 철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다시 부활해야 돼요. 남북 군사 합의에 따라 철거된 GP, 비무장지대 내에 있는 북한 감시 초소 가운데 일부는 군사작전상 꼭 존치해야 한다고 수차례 청와대에다 대고 건의했으나 결국은 묵살해버렸죠. 이 주사파들이 묵살시켜버렸습니다. 결국 이걸 묵살할 정도로 문재인은 김정은한테 뭔가가 목덜미가 잡혀 있었다, 뒷덜미가 잡혀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당시 그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돌았었죠. 국방부는 대북정책관 산하부서 중에 북한정책과 군비통제정책과를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관 밑으로 보내버리고, 북핵 대응 정책과나 미사일 우주 정책과는 방위정책과와 함께 방위정책관 산하에 둘 계획인데, 여기서 북핵 대응 정책과나 미사일 우주 정책과는 국방과 관련이 있겠죠. 그런데 북한 정책과 이거는 통일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차라리 국정에서 하든지. 정말로 제대로 방향이 돌아가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군 관계자는 실무적인 대북 접촉 기능과 위기 관리 기능을 구분하겠다는 의미다. 대북 접촉 기능을 국방부에서 군인들이, 적과 싸워야 될 군인들이 그 실무를 담당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물론 필요한 때 국방부 장관이나 합참의장이 가서 악수하고 사진 찍고 이거 할 수는 있어요. 그 정책은 다 어디서 따듬어야 되느냐? 정말로 대통령이 직접 따듬거나 아니면은 국가안보실에서 따듬거나, 국가안보실하고 할 때는 통일부하고 국정원 불러다 놓고 따듬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물론 그때도 국방부 끼울 수는 있어요. 국방부 자체가 총을 들고 있는 부처인데 간첩이 해야 되는 일을 시킨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걸로는 안 되죠. 이거 정말 잘한 겁니다. 대북 정책관을, 국장급 조직을 싹 폐지해버리겠다. 폐지입니다. 뭐 이전하거나 수정하거나 교정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폐지,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간첩 같은 행위는 손가락으로 꼽자면 너무 많죠. 북한과의 방위 이것을 갖다가 아주 퇴보를 시켜도 완전히 없애다시피 했죠. 북한을 다루는 제일 좋은 방식이나 이거는 이미 박근혜 정권 때 수립되었던 겁니다. 어떻게 하니까 북한이 절절기했다고요? 북한이 총격까지 주고받으면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바로 휴전선에다가 스피커 설치해버리니까 북한이 바로 뛰어내려가지고 판문점 회담하자고, 자기네들이 와서 판문점 회담하자고 내려와가지고 며칠을 싹싹 빌다시피 했잖아요. 북한이 강하게 이렇게 나가버리면은 북한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북한은 핵을 최고의 비대칭 무기로 내세우고 있지만 우리는 핵보다 더 무서운 게 사실은
이 스피커입니다. 우리 내부의 소식을 들려주는 걸로 끝나요. 그냥 뭐 김정은 물러가라 할 필요도 없어요. 대한민국의 실정을 제대로 알면, 특히 군인들이 지대로 알아버리면 총 거꾸로 잡아버립니다. 스피커로 안 되면은, 대북 확성기로 안 되면은 그냥 전광판 들어밀어 버리면 돼요. 우리 광고 전광판 억수로 많잖아요. 대한민국에 그거 몇 푼 안 합니다. 싹 썰어가지고 저쪽으로 갖다 휴전선에 싹 좀 동서 막 전부 싹뭐 1km마다 한 대씩 또는 10km마다 한 대씩 설치해 버리면은 북한 그날로 문 닫는 겁니다. 그렇다고 핵을 써요? 그 정도의 그 배짱을 부리니까 북한이 와서 싹싹 빌었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박근혜 정권에서 북한이 더 이상 총질 안 하는 걸로 합의하고 그렇게 봐줬잖아요. 그때 당시 확성기 철거 안 했습니다. 껐지.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국방을 포기하다시피 해버렸죠. 그런데 오늘 이 소식 들으니까 저는 사이다를 한 2리터 정도 한꺼번에 마신 듯이 시원하게 속이 뻥 뚫리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이고 속 시원합니다. 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참 잘했다고 할 때는 잘했다고 과감히 할 것이고 못할 때는 사정없이 깔 겁니다. 뭐 그래야죠. 국민이니까.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